네, 안녕하세요. 케빈 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확실히 이혼이 할 얘기가 좀 많은가 봐요. 네, 그렇죠. 이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그리고 사연도 이혼에 대해서 처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연이 엄청 길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연도 좀 길고 저희가 이제 그 제보 주신 분들의 신상 보호를 위해 조금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구성을 해봤으니까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네.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들이 온다. 법벤져스와 함께하는 생활법서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남편과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제가 지정이 됐고요. 양육비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남편이 매월 말일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또 남편은 2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낮에 아이를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 후 한 번 양육비를 지급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을 하면 자신이 생활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저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육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양육비를 정하였던 당시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아이가 불치의 병에 걸려 병원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혹시 양육비를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거 진짜 아, 자스민님이 정말 화가 나셨어요 지금. 너무 안타깝다. 사실 이게 부부 간에 좀 사이가 뭐 좋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안 좋으신 분들도 이게 애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혼을 사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 분들은 정말 그쵸. 그러셨잖아요. 저번 케이스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 싶은데 그쵸. 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이 이혼 관련된 이슈에서 이 양육권 문제도 엄청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지난 네. 케이스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난 하니까 케이스부터 한번 네, 이번에는 좀 자녀와 양육에 관해서 양육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네요. 네, 어떨까 싶네요. 양육을 내가 하고 싶다 네. 이럴 때.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3살 된 딸이 결혼한 지 3살 된 5년 딸이 되셨고 있고, 3살 된 딸이 있고 애 양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날까?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 이래서 부부간에 이혼을 했을 때 그게 자녀한테는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친권자가 있고 양육권자가 있어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친권자만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미성년자였을 때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법률적으로 뭐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심지어 수술을 받고 뭐 그런 서류에 뭐 이렇게 수술 동의를 하고 이런 것도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성년 후견 맞습니다. 뭐 이런 제한 얘기 했었죠. 능력자. 네, 네. 그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동의서 할 때도 원래 맞습니다. 예. 친권자 사인을 네.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친권자가 공동 친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살면서 되게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양육권자, 친권자를 동일한 한 명으로 정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했을 때는 사실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둘 중에 한 명만 이렇게 정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양육권자는 이렇게 같이 살고 같이 주로 키우는 사람을 네. 말하는 거고 친권자는 친권자는 법적인 권리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분할이 되면 사는 사람이랑 이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랑 달라지면 불편하니까 그걸 하나로 보통 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친권자는 그런 사람으로 지정되는 게 친권자로 지정됐다고 하는 거고, 양육에 대한 사항은 또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의 양육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양육을 어떻게 할지도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육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을 할지. 왜냐하면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양육자니까 양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지만 양육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 절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얼마나 청구를 할지, 그리고 양육자가 아닌 사람은 자녀를 어쨌든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녀를 만나는 거는 상대방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부모 2명 다 만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면접교섭이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날지 그런 등등을 정하게 됩니다. 면접 교섭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말듯이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만나서 맞아요. 네, 정하기 나름인데 네. 구체적으로 생각보다 정하게 되거든요. 뭐
장소를 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한 번 내가 양육자가 상대방의 집에 아이를 데려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으로서 그때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미리 다 정해놓고 뭐 1년치 네. 스케줄 뭐 이렇게 정해? 판결문에 들어가기 판결문. 때문에 아. 방식이 다 들어가요. 그럼 아이가 아까 권리가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모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을 했는데 나는 한 달에 뭐 2번 만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자녀가? 면접 교섭을 할 때 자녀의 의사도 사실 고려가 되고 이혼 과정에서 그 가사 조사라고 해서 그런 것들 다 조사를 하고 아, 아이가 그래요?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 연령이 되면 아이 의사도 물어봐요. 그런 것도 물어보고 누구랑 살고 싶니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게 되고 1차적으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게 1차적으로 고려가 되는 게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거든요. 복리가 뭐예요? 자녀의 이익 아 복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하는 게 복지. 아이가 이제 올바르게 자라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 누구랑 사는 게 아이가 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안정적으로 그냥 자랄 수 있는가 뭐 이런. 아이가 뭐 나는 뭐 아빠랑 살고 싶어 엄마랑 살고 싶어 이렇다고 해서 그 그쵸. 아이의 말을 다 어린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 얘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는지 그걸 반영을 하겠지만 음. 뭐 이익이 되는지를 가사조사관이나 이런 끊임없이 그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아, 그죠. 약간 그러니까 배우자 2명 중에 한 명이 일을 하고 한 명이 가사를 하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이 더 그렇게 친할 판단될 수도 테니까. 있고. 근데 사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그쵸.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봐요. 네, 그것도 많이 판단이 됩니다. 이 사안의 저번 사안의 경우에는 남편이 외도를 했고 경제적 능력도 여자분보다 남편분이 더 불안정하시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자녀가 아까 딸이라고 해서 아마 그래도 딸은 엄마가 더 잘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고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업주부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 바탕이나 이런 게 있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아이의 의사도 뭐 당연히 엄마랑 함께하는 걸 원하면 대부분은 네. 엄마 쪽으로 많이 맞아요. 해주시는 것 같긴 네. 해요. 왜냐면 양육비도 받으면 되니까. 뜯어내면 되니까. 근데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네. 양육비를 그러면 이제 남자가 양육비를 주게끔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라든지 그리고 최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요새 아르바이트를 해도 아무튼 뭐 30만 원 벌 수 있다는 거죠. 최소가 보통 요즘 인용되는 최소 기준이 30만 원 맞아요. 정도고 양육비 아, 최소 기준이. 네, 근데 이게 양육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법원에서 쓰고 있는 양육 정하는 기준표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그 양 부모의 소득 수준이랑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구간이 다 나뉘어져 있어서 아이 나이가 크고 또 돈 많이 들어가는 시기들 있잖아요. 그런 시기랑 또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양육비도 달리 결정돼요. 이게 시급 8,500원에 주 40시간 해서 4주 하면 136만 원 나옵니다. 또 30만 원 낼 수 네, 있네요. 그리고 30만 원 내야죠. 최소. 자기 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건 해야죠. 부모의 네, 문제 맞아요. 그걸 안 하려고 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요즘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고. 아니 되게 화날 때가 있어요. 이제 이혼 사건 조정 같은 거 들어가면 상대방한테 정말 최소로 아이가 한창 케어 받아야 돼서 학원비 뭐 식비 뭐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최소로 30만 원만 내라 너 그러면 네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긴 한데 너가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30만 원만 내라 이렇게 해도 안 나 돼. 30만 원 못 내. 와, 이렇게 하는 진짜. 사람 너무 많아서. 너무 속상해. 네. 그게 이제 그 다음 케이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양육비 안 주시는 거. 그럼 일단 두 번째 근데 케이스는 하나 좀 제가 짚고 네.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요 이혼 이자료 뭐 요거랑 별개이지만 아까 위치 추적기 부착하고 싶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아, 네네네. 맞다, 그거에 맞다. 대해서 이제 사실 그게 위법한 거예요. 아, 위치 정보의 그렇죠.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죄라서 요 경우에 보통 붙이고 나 벌금 받을래요 이러시거든요. 다 말씀을 드려요. 이거 몰래 차에다 붙이면 형사처벌 받으신다. 그랬더니 그게 얼만데요. 막 뭐 내가 낼게요. 내가 감옥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해돼요, 근데 충분히. 네. 그거 아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요즘에 핸드폰에 다 GPS 켜고 다니시잖아요. 음. 구글 맵에서 그죠. 타임라인이라고 누르면 맞아요. 몇 시에 어디 있었는지 다 뜨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 여행 다닐 때 되게 좋아요. 여행 다닐 때 그거 설정해놓고 여행 다니고 타임라인 누르면
제가 어디에 갖고 몇 시에 음. 갖고 어디 있는지 다 나와서 나중에 여행기 쓸 때 되게 좋은데 아. 요즘에 제 배우자 외도 뭐 이런 거 잡을 때 이렇게 몰래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접속해가지고 네, 맞아요. 요즘에 또 구글 자동 있어요. 로그인 해놓잖아요. 네, 아. 구독이죠. 구글 이렇게 딱 들어가서 타임라인 딱 눌러서 본대요. 그거 이제 그 케이스가 제가 예전에 했던 케이스 중에도 있었는데 어. 그렇게 타임라인을 하면서 그 위치에서 뭘 사 먹었다. 근데 이게 데이트 장소다 하면은 그 사람 금융 거래 정보를 조회를 해서 쫙 받아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시간에 여기 음식점에서 얼마를 긁은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막 비교해가지고. 근데 그게 두 명치야. 막 2인분 그게 비용이야. 약간 파스타 먹고 막 데이트하는 어. 곳이야. 아니면 저는 호텔. 2인분 먹었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 3명이 가서 파스타 2개 시켜 먹었다. MSG님 표정이 당황. 파스타 3개는 이해할 수 있는데 2개는 아닌 것 2개는 같아요. 안 돼. 네.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너무 제 시대 전인데 SES 노래 중에 뭐 그거 있어. 저 태어나기 전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제 그 스토리가 그래요. 여자애가 남자애가 바람 피는 것 같아서 남자애 뭔가 문자를 받나 뭐 봤더니 남자 셋이 갔다며. 근데 뭐 파스타 하나, 피자 하나, 뭐 그게 다냐? 막 이런 노래 내용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전혀 모르겠다. 잘 모르지만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고 아까 이번에 또 말씀하신 거를 좀 네, 그러면 이번 사연을 어쨌든 지난번 네. 케이스 2는 그래도 사연자분이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양육에 있어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을 받았는데 친권자미 양육자로 네. 근데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양육비를. 그러면 그러니까 면접 교섭은 하고 있는 거예요? 면접 교섭은 하고 있는데 돈을 네. 안 주는 거예요? 네, 면접 교섭도 하고 있겠죠. 특별히 면접 교섭에 대한 말이 없지만 사실 면접 교섭을 제대로 양육자가 안 시켜준다 상대방한테 그러면 면접 교섭에 대해서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면접 교섭은 하고 있는데 양육비는 안 주고 네. 그다음에 아이가 병에 걸려서 돈이 더 필요한데 혹시 양육비를 올릴 수 있냐? 네. 네. 가끔씩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아니 저 사람이 나 양육비도 안 주는데 내 애를 왜 보여줘야 돼요? 약간 맞아요. 이런 네. 경우들 되게 그럴 수 많은데 네, 근데 네.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개념이어서 맞습니다. 돈을 안 주더라도 면접 교섭은 시켜줘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거는 부모에 이제 걸려서. 약간 자녀를 보호하는 측면도 좀 그렇죠. 있는 그렇죠. 맞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아이가 그거랑 별개로 내 아빠나 내 엄마를 보고 싶은 봐야죠. 거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나서 많이들 싸우시죠 또. 아무튼 그 변론으로 하고 양육비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이 뭐가 있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아까 제가 판결문에 이런 사항이 적히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적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민사 판결문이 나왔으면 그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그 판결문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2015년에 판결문을 받았는데 2018년까지 양육비를 계속 안 주고 있으면 누적이 계속 됐을 거 아니에요. 3년치가. 그럼 그 과거의 양육비를 상대방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받아낼 수는 있어요. 혹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네. 이자까지 받을 수. 채권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미래에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미래에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에 대해서도 그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람 가정법원에 양육비 못 줄 것 같으니까 네. 미리 좀 땡겨 그쵸. 받겠어요. 이미 이렇게. 과거에 3년 동안 안 줬는데 앞으로는 그쵸. 주겠냐. 그렇게 네, 미래에 지급받아야 될 양육비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니까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양육비를 얘가 지금 3년 동안 꼬박꼬박 안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얘가 성년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해달라라고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결정 난 그 부분을 또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주는 건가요? 성년 성인 이전까지. 민증 나올 때까지? 그렇죠. 만 19세? 만 만 19세. 19세까지. 근데 이제 당사자 간의 근데 이게 좀 실질이 안 맞긴 하잖아요. 왜냐면 대학 보내면 돈 그죠. 엄청 많이 드는데 맞아요. 그래서 협의해서 그 기간을 연장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네, 조정을 그래서 할 뭐 때는. 24살까지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적기도 하고. 뭔가 네.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약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남아 있고 둘 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네. 대학 우리 아들 다 대학 보내야 되니까. 예. 이혼 같은 경우는 조정으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뭐 네, 정하기 맞습니다. 나름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정했던 거를 나중에 바꿀 수도 있나요?
결론적으로 있는데 일단 그 양육비 이행 확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런 분들은 자기 명의 재산을 안 만들어 놓거든요. 야, 진짜 네. 못됐다. 자기 명의 재산을 안 만들어 놔요. 양육비가 쌓이면 그게 굉장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상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 상대방이 다들 한숨을 쉬세요. 너무 열이 받아갖고 지금.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 사람 상대방이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사용자한테 이 사람 월급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한테 그냥 바로 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원천징수 같은 거. 그쵸.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다행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직업을 안 만들어놔요. 사대보험 받는 직업을. 사용자요. 그러면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 경우에 진짜 이제 이도저도 다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간접강제가 뭔가 너 이거 자꾸 안 주면 페널티를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법원이 명령으로 빨리 줘 이렇게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력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해야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채무자의 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도 없고 직업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양육비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또 과태료 부과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도 또 안 한다. 그러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감치는 네. 뭐죠? 가둬놓는 거. 근데 가둬놓으면 돈을 어떻게 줘요? 그렇죠. 일을 못 그쵸.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미 안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안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 대부분 네. 감치는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가둔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간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사실 너무너무 스트레스일 거잖아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법조의 그쵸.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육비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청구, 이행 확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이런 것도 있고 양육비 청구 소송 법률 지원도 해주고 뭐 그런 등등의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저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공익적인 일로 연락이 와가지고 도움을 받고 옆에- 계시나요? 아니요. 제가 아직 몇 개 이 일을 한 적은 있어요. SES를 모르시는 분인데요. SES를 모르기 때문에 블랙핑크만 압니다. 저는. 아무튼 불핑. 그래서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행관리원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정말 상대방 재산도 모르고 직업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 이행명령하고 과태료 부과 신청하고 감치명령 신청하고 이렇게 해도 안 주더라고요. 진짜 너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둬서 이제 법원에서도 조금 전문가를 둬서 일을 하게끔 하고 이제 이혼하신 분들도 조금 더 좀 더 가까이 법률과 함께 할 수 있게 그쵸. 이렇게. 법원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네. 국가기관으로 네. 운영하는 걸 거예요. 국가에서 출제해서 만든 기관으로 네. 알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는. 양육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양육비가 최소 기준이 있고 응. 그러면은 뭐 돈이 많으면 한없이 계속 올라가나요? 양육비가? 그 양육비 산정 기준은 자녀 수, 자녀의 나이 아까 황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이 경우는 지금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불치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녀의 특유한 상황 그리고 부모가 합의한 자녀의 교육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가 돼서 결정이 되고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응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정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뭐 외국인 대학교를 외국인 뭐 초등학교를 돈이 많이 보내고 필요해. 해서 한 달에 국제학교 1,000만 보는 거. 원씩 쓰고 음. 싶어. 이렇게 해도 뭐 상대방이랑 합의가 되면 어. 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합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지금 이렇게 많고 이렇게 상대방의 소득이 많고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있어서 요거는 수준을 유지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뭐 그래도 많이 법원에서 인정을 하죠. 그러면 좀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양육비를 떠나서 생활비 같은 것까지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이의 생활비. 아, 네. 그러니까 아이 밥을 사서 내가 조금 뭐 넣고 그럴 수 있겠죠. 사실 이제 그게 양육비는 다 부모의 계좌로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뭐 그게 양육하는 사람의 실제- 계좌로. 실제 뭐 100% 아이에게 어. 쓰인지 뭐 그렇게 감독하는 건 없죠.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제 양육비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는 건데 상대방은 내가 면접 교섭 할 때마다 얘한테 이 비싼 밥을 사주고 뭘 사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약간 그거 혼내시더라고요. 판사님이 이제 그거 아니고 양육비라는 거는 상대방 그 양육자 계좌에 직접 넣어줘야 되는 게 양육비야. 이렇게. 아, 잘하셨네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가 뭐 잘 지내고 잘 밥도 잘 좋은 거 먹고 그래야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딱 잘라서 보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양육비 높일 수 있냐 그거 말씀하셨는데 공두리님이 네네네.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 지급을 변경해야 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요 사실 입증해서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서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가 있고 이 사안에서는 갑자기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서 고액의 치료비가 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 변경에 해당돼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이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재밌네요. 진짜 이렇게 화가 나는 네, 이게 확실히 이유도 뭔가 없긴 하네요. 사실관계랑 뭐 누구에게나 약간 일어날 수 있는 네, 일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니까 조금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말이 조금 더 쉬워서 다른 법률들에 비해서 조금 더 쉬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민법 제 840조로 해서 이렇게 6가지 사유가 있고 요거에 해당하는지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약간 객관적인 사실관계 판단이나 아니면은 그 현재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지고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분들 찾아가셔서 맞아요. 상담을 조언을 해보시는 구해보시는 게 게. 진짜 끙끙대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없던 길도 생길 수 있고 뭐 헤어지려면 빨리 헤어져야죠. 네. 만나야 하실 텐데 뭐 여튼 네. 이렇게 또 이혼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 하고 네 고생해주셔서 이변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